자,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콘크리트를 타설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그 거푸집에다 콘크리트 타설해서 넣는 거죠. 넣을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콘크리트를 넣을 때는 한 곳에 그죠? 이렇게 집중적으로 타설하거나 이렇게 하는 걸 피해야 돼요. 그게 이제 그러다 보면 그 재료들이 몰릴 가능성이 있거든요. 그래서 집중적으로 타설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타설하고 하지 않은 부분을 전체적으로 수평면을 고르게 타설해주는 이런 것들. 그 다음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또 속도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죠. 콘크리트 타설하는 속도 너무 빨라버리면 또 치갑이 문제가 돼가지고 거푸집 변형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있고 또 붕괴도 가져올 수 있어요. 그래서 콘크리트 타설하는 속도 너무 빨라버리면 또 문제가 또 콘크리트에서 균열을 또 유발시킬 수 있는 초기 균열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원인들도 제공이 되겠죠, 그죠? 예를 들어서 벽체에다가 이렇게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데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게 너무 빨라서 한 번에 다 여기까지 다 채워버린다. 그러면 이게 이제 또 콘크리트 내부에 있는 물이 빠져나가 어느 정도 빠져나가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이 빠져나갈 시간이 없다 보면은 이게 콘크리트 타설하고 나서 이렇게 슬라브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서 여기에 또 이렇게 변형, 처짐에 대한 이런 부재 두께가 다르기 때문에 처짐이 또 작을 것이 여기는 크게 발생이 되겠죠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런 경계되는 부분에서 균열이 간다고. 이게 대표적인 이런 것들이 이제 치마균열이라고 그랬잖아요. 그죠? 치마균열.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될 수 있다. 그래서 너무 치는 속도를 빨리 해서도 안 되고 근데 너무 늦게 또 이렇게 치는 그것도 좋지는 않겠죠. 그래서 우리가 일정한 높이가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타설하고 조금 기다려주고 물이 좀 빠져주는 시간을 최소한 뭐 15분이 됐든지 뭐 30분이 됐든지 기다려주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타설하고 그리고 또 콘크리트 타설할 때 한번 타설하는 높이에 대한 부분이 여기 또 좀 제한을 두고 있죠. 그래서 그 바닥 우리가 타설하고자 하는 바닥면과 예를 들어서 이제 호퍼라든가 뭐 펌프카의 그 끝에 부분이 있죠. 이렇게 이제 닿는 부분. 이런 타설하고자 하는 이 바닥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콘크리트 이렇게 호스가 이렇게 내려와서 타설하고자 하는 이 부분과 이 바닥과의 이 높이의 이 부분도 우리가 너무 높아서는 안 돼요. 그래서 1.5m 내외로 이렇게 해야 돼요. 너무 높아버리면은 여기도 재료 분리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죠. 그래서 타설면과 배출구와 콘크리트의 배출면과 타설면 높이는 1.5m 이하. 이거 산업기사의 내용을 가지고 출제가 몇 번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1번 말씀드렸고 2번 철금의 매설물의 배치나 겉부지 변형 손상이 생기지 않은 이런 거 일반적인 내용이죠. 그럼 한번 보시면 돼요. 다 그다음 세 번째 한 구역 내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 타설을 해야 된다. 그러니까 한 구역에서 콘크리트 타설하다가 또 이쪽으로 이동해 버리고 나면은 그리고 나 치려고 그러면 뭐죠? 콘크리트를 친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뭐죠? 콜드 조인트가 생길 가능성이 있겠죠. 그래서 이왕이면은 왔다 갔다 이제 치어주되 한 구역에서 왔다 갔다 해서 수평 상태로 해서 왔다 갔다 해서 쳐주고 그래서 그 한 구역을 마무리를 줘야 돼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는 쭉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보면은 벽 또는 기둥과 같이 높이가 높은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타설 시 콘크리트를 쳐 올라가는 속도가 일반적으로 뭐 30분에 한 1.5m, 1 내지 1.5m 정도, 이 정도 속도로 좀 쳐주면 좋겠다. 그죠? 너무 빨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. 자,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보면은, 두 개 층으로 나누어서 타설할 경우, 하층의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하기 전에 상부층을 타설해야 되겠죠. 아까 말씀드린 이게 왜 그래요? 콜드 조인트 때문에 그런다 그랬죠.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거푸집 안에 먼저 친 콘크리트 있죠? 먼저 그러니까 선 콘크리트 치고 이게 굳기 전에 위에 그 다음에 나중에 먼저 친 거고 먼저 그리고 나중에 나중 콘크리트 그죠? 나중에 치는 콘크리트란 말이죠 이게 먼저 친 게 굳기 전에 이걸 쳐줘야 돼. 그래서 여기를 부분을 충분히 다진 봉으로 흔들어 줘야 돼요. 그래서 그런 의미의 내용이고요. 그래서 여기 이제 요 내용 가지고 뭐 이제 시험에서는 이제 산업기사에서는 여기 하층의 콘크리트가 굳고 난 후에 상부층을 타설해야 된다. 이런 식으로 또 물어봤단 말이죠. 말도 안 되는 소리죠. 먼저 친 콘크리트가 이거 하층, 상층으로 봤을 때 이거 하층이 굳기 전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.
일반적으로 콘크리트 타설은 먼 곳에서 가까운 데로 하고 뭐 이거 일반적인 내용이죠. 그냥 쭉 보시면 돼요. 그냥 이런 거는. 그다음에 타설 도중에 심한 재료 분리가 생겼을 때는 이러한 콘크리트를 타설 작업에 사용하지 않아야 되겠죠. 그다음에 재진동을 할 경우 콘크리트 나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초결이 일어나기 전에 실시해야 된다. 이거는 이제 뭐냐면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이런 거 같은 게 콘크리트 한번 타설하고 나서 쭉 이제 시간을 두고 타설했는데도 나중에 또 워낙에 부재의 높이가 높으니까 나중에 또 잔류 치마 이런 것들이 있겠죠. 그래서 이런 것도 또 가라앉을 염려가 있으니까 보통 콘크리트 타설하고 나서 한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재진동 대다짐을 한번 더 해주는 이런 게 필요해요. 대다짐을 해서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이런 그 잔류 치마에 대한 이런 것들을 또 마저 치마를 시켜버려요. 그리고 나서 위에 표면을 마무리를 싹 이제 줘야 되겠죠. 그죠? 이런 것들.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할 때는 이 위에가 꼬득꼬득 너무 시간이 이제 너무 많이 경과된 상태에서 이걸 치게 되면 이게 응결이 일어나 버리니까 이건 이제 초결 일어나기 전에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고요.